미국의 동성자 여러분, 화성 여러분. 생방송 애국 전선. 손 어깨 메고 피 가슴에 뛴다. 우리는 큰 뜻 품은 한국의 혁명 청년들. 민족의 자유를 쟁취하려고 원수회를 때려 부시려 희생적 힘을. 이 프로그램은 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쇠고기 100세트 완판에 빛나는 애전 홈쇼핑에서 깊어가는 가을을 맞아 애청자 여러분들께 제주산 감자 100세트를 한정 판매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완판녀 정혜림입니다. 이번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상품은요, 해외에서 특별히 주문한 감자 100세트를 준비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10kg 한 상자에 단돈 10,000원. 완전 놀랐어요. 택배비까지 14,000원에 여러분의 안방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립니다. 또 100세트만 판매하나요? 네, 이번 상품은요, 특별히 바다 건너 마련한 럭셔리 스페셜 포테이토이기 때문에 추가 주문은 어렵습니다. 그럼 광우병 걱정은 없나요? 물론이죠. 순식물성 무농약 유기농 감자기 때문에 광우병 걱정은 절대로 없습니다. 와우. 우리 파니 양한테 선물로 보내도 되나요? 그럼요. 튼튼한 10kg 박스로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기 때문에 배송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10kg 넉넉한 양이기 때문에 주변 분들과 나눠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064783-6145 064783-6145 매진 임박. 지금 바로 주문하세요. 오케이. 에로 감자. 가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4일 저녁 6명의 애국 독수리가 지키는 여기는 생방송 애국전선 시즌4 임시정부 빡트르담드 파리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봉주르. 멍줄. 메시버코. 되게 발음이 어렵네요. 봉주 치킨 나왔던데? 봉주 치킨 나왔어? 야, 그것도 치킨이네. 잘 팔리겠네. 닭이 잘 팔리죠. 아무렴. 오늘은 그럼 마담과 함께 하는 건가? 그죠? 마담밥. 근데 그게 참 의미심장해요. 이 월드컵 때 보면 그 옛날에 지단이 이제 막 월드컵 결승에서 들이받고 그랬잖아. 네, 네. 그 프랑스를 흔히 늙은 수탉이라고 불러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그 나라마다 상징 동물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예를 들면 그 옛날에 그 서구 열강 시대 19세기 식민지 열강일 때 러시아를 곰으로 붉은 곰. 신문에 만화로 그리잖아요. 붉은 곰. 근데 이제 이 프랑스는 수탉을 이 상징 동물로. 프랑스 월드컵 옛날부터. 대표팀 그 상징도 닭이었잖아요. 닭이에요. 프랑스 그 스포츠 메이커 이름도 뭐 있죠. 르꼬크라고. 맞아요. 르꼬크. 그것도 이제. 그렇군요. 르꼬크 닭이에요? 네, 그 닭 모양이잖아요. 영어로 콕이라고 하잖아요. 콕. 코크. 맞아요. 닭이랑 굉장히 의미가 있는 hen 이렇게 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친화적인 듯 보이지만 과연 이제 친화적일 것인가. 그런데다가 오늘 저도 이 방송에서 한 2개 뉴스 브리핑을 하고 왔는데 오전에 그게 이제 39년 만에 공주의 귀환 이렇게 불렀어요. 프랑스 외신에 실리게 공주의 귀환. 근데 이제 39년 만에 그때 6개월 채 유학을 안 하다가 그게 이제 유경수 여사 돌아가시고 부랴부랴 귀국해서 이제 퍼스트 레이디 대행 이렇게 됐던 거거든요. 그게 벌써 그게 40년 가까이가 됐고 이 공주가 돌아왔다라고 이제 프랑스는 하고 있는데 뭐야 근데? 외신이 뭐라고 썼냐면 그 내용이 좀 궁금한데 셰익스피어의 작품처럼 드라마틱한 삶을 산 여인 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셰익스피어 어느 작품? 로미오와 줄리엣이야? 리어 왕이야? 뭔지 모르겠는 거지. 말빨량 얘기 드리기? 빨리 햄릿인지 뭔지.
아, 그 되게 그럼 프랑스 사람들은 그럼 박근혜 딱 올 때 인사를 그렇게 하나요? 공주를 그렇게 하나요? 막 던져, 진짜. 아, 정말. 진짜 개그계 인간 문화재. 개그계의 인간 문화재야. 아주 투톱이야. 형, 우리의 시대가 왔어. 막 던졌어. 시대는 끝났어. 그러니까 이게 남철 남성남은 가고 일배와 닭강. 일배와 닭강 괜찮다. 오성과 한음처럼 뭐가 맞네. 뺐을까? 뺏을까 괜찮다. 우오우오우오 이거 해줘야지. 아, 그, 신문하고 봤더니, 페이스북에 봤더니, 고개 들고 얘기해봐. 그 파리에 사는 그 유럽 사는 그 교포들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엄청나게 환영하더라고요. 격하게 환영해 주셨어요. 에펠탑 밑에서 그냥. 제가 볼 때는 그 프랑스 역사상 외국 국빈 예. 방문을 해가지고 최고의 어떤 예우를 하지 않았나 봐요. 아, 그렇죠. 예, 전 세계 어디서 볼 수가 없죠. 저는 에펠탑이 저런 기능이 있구나. 나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어떤 기능이요? 참 좋은 탑인 것 같아요. 시위 기능이 있대. 시위 기능이 있다. 아니 시위를 사실 안전하게 할수 에펠탑 있도록. 주변에서는 뭐 많은 시위들이 일어나죠. 프랑스 파리는 뭐 시위의 도시예요. 그리고 이제 여름이 되면 바캉스를 2달 노니까 이 양반들은 파리 시민들은 다 뭐 깐느라든가 남프랑스 뭐 이제 다 여행을 떠나고 파리는 텅텅 비고 이제 관광객들의 도시인데 여러분들은 그 사진 한 장에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불이 쫙 켜진 무슨 옛날에 그 뮤지컬 영화 뭐예요? 유한 맥그리거하고 니콜 키드만 나오는 거. 블랑 루즈에 나오는 것 같은 파리에 이제 불 들어온 탑 밑에서 이렇게 현수막 들고 시위하는 것만 봤는데 저는 이제 문화평론을 하다 보니까 관심이 딱 간 게 뭐냐면 이 공식 첫 행사가 한국 드라마 파티에 참석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 한국 드라마 파티가 뭘까? 그러니까 K-팝 한류를 좋아하는 유럽 팬들이 많으니까 그들이 우리나라 이 한류 K-팝 스타들의 이미테이션을 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코스프레를 하는 거잖아. 네, 네. 코스프레를 하면서 막 이제 자기네끼리 우리나라 소녀시대 흉내도 내고 뭐 21 흉내도 내고 빅뱅처럼 이제 멤버들이 그 카피 밴드라 그러죠. 급조한 행사구만. 근데 그 친구들이 해마다 그걸 정기적으로 자기네끼리 네. 축제로 해온 거야. 네. 근데 거기에 이 프랑스인들이 우리 한류를 이렇게 사랑해줘서 고맙다라는 의미로 국가원수께서 참석을 하셨는데 코스프레를 해야지 그럼. 참석한 게 코스프레라니까. 아니 복장을. 아니 대통령 코스프레. 아니 근데 거기서 현기자가 감이 없어 지금. 그분 대통령 아니잖아요. 거기서 놀라운 일이 대통령 벌어집니다.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냐면 그 올해 1등을 한 자기네끼리 대회를 하니까 1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뭐 히든싱어 그런 모창을 가장 잘한 친구가 뭐 1위 먹듯이 가장 똑같이 그 카피한 친구가 상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올해 상을 탄 친구가 아마 이 해품달 주제가를 부른 친구인가 봐요. 린 노래인가요? 시간을 거슬러?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되게 우리나라로 보면은 주로 댄스가 주류일 것 같은데 한국 드라마 파티다 보니까 드라마 OST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 박드르담 이 프레지던트께서 딱 앉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몹쓸 짓이 벌어졌어. 프랑스 사람들이 우리 국가 원수를 좀 조롱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왜요? 뭔데? 각시탈이 등장을 한 거야. 왜냐면 프랑스 사람들이 보니까 각시탈도 한국 드라마인데 가장 한국적인 드라마잖아. 한복 입고 나오고 이 구한말 이 일제강점기 역사 얘기 나오고 일본 순사들하고 막 싸우고 강토가 나와서 막 또 이제 택견하고 슉슉슉 날아다니고 그러니까 각시탈이 코리아 드라마 넘버1 그러고 이제 어떤 친구들은 왜냐하면 현대극들은 서양이나 동양이나 차이가 안 나잖아요. 맞아요. 드라마들이 멜로 드라마들은 조금 센스 있는 분 계셨으면은 제3공화국 코스프레 하면 딱 좋았을 텐데. 이제 그거까지 생각 못했을 거고. 그나마 좀 최근 드라마 한국식 군복을 그 친구들은 되게 이렇게 옥션 이런 데서 이베이 같은 데서 옛날 것도 사니까 혹시 6.25 때 돌아다니든 뭐 한국 국군 군복을 사서 선글라스만 딱 끼면은 그렇죠. 코스프레가 되는 건데 별 3개 달고 거기까지 못하고 이제 드라마 범주 안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가장 한국적인 거 각시탈을 쓰고 각시탈 복장으로 딴딴딴딴딴딴딴 그러면서 이제 일본 순사들 불러가라 그러고 나왔는데 이게 대통령 앞에 살 짓이야 이거 말은. 그분이 아버님이 어떤 분인데. 그래서 아침에 그 기사보다 이거 프랑스 사람들 이거 몰랐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오시는
우리 박칠담께서 어떤 분인지 사전 조사를 못했구나. 그 칼럼 소재로 되게 괜찮은데요. 그럼요. 문화 칼럼으로 되게 재밌는 건데 이런 거를 깨알같이 못 집어내 사람들이. 그렇구나. 오늘 그냥 뭐 했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이제 나서 하신 일이 유네스코의 거기도 이제 최초의 여성 사무총장 하고 접견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 세느 강변을 걷다 보면은 오르세 미술관이 있어요. 그렇죠. 그 우리가 몇 번 얘기한 겁니다. 네? 그 국부 얘기할 때 꾸르베 선생이라는 화가가 그린 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는 네. 이렇게 여성의 국부가 거대하게 그려진 유화가 딱 이제 붙어 있는. 근데 지난번에 어떤 청취자가 그 오르세가 아니고 딴 데라고 알려주시지 않았나? 아, 그랬나요? 응. 그랬던 것 같은데. 루브르에 있다 그러셨나? 그런 것 같은데.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pompidu 센터는 아니고. 네. 어쨌든 뭐 파리의 3대 미술관이 그러니까 이제 고대부터 현대까지 다 모여 있는 게, 하지만 작품이 제일 많은 게 루브르 국립박물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르세 미술관이 참 예쁜 곳인데 네. 기차역을 개조해서 미술관으로 만든 곳이고 현대 미술은 이제 이 문화 대통령으로 불리는 뽕피두 대통령이 지어서 뽕피두 센터라고 부르는 데가 이제 또 미술관이 있어요. 현대 미술, 뭐 마티스 그림이라든가 피카소라든가.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하필 이제 오르세를 오늘 들으셨더라고요. 하필? 왜 하필이에요? 아니 자꾸 그죠. 꾸르베 그림이 생각이 나서. 아니 뭐 일단은 가셔가지고 문화 일정부터 먼저 좀 이렇게 소화를 하시고. 대체로 다 문화입니다. 네, 아무래도 파리가 문화의 나라고 예술의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신 것도 있었겠지만은 방문 목적하고도 관계가 있죠. 지금 뭐 미시는 게 창조 경제, 싸이 이런 쪽으로 밀고 왜 있잖아요. 거기서 설마 프랑스에 가가지고 창조 경제 얘기 또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 했죠. 또 했어 또? 그걸 왜 안 합니까? 프랑스. 근데 이번에 좀 바꾸긴 했어요. 뭐라고? 뭐 또 싸이 뭐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더라고. 좀 뭐 유명한 사람들 막 나오더라고요. 뭐요? 누구요? 뭐 베르가 어떻고. 맞아요. 예, 또 이 설국열차가 프랑스 원작이잖아요. 지금 프랑스에서 난리라고 예, 하던데요. 또 프랑스에서 개봉을 했고 설국열차 얘도 들고 이번에 또 현지 상황에 맞게 이렇게 좀 많이 노력을 하신 거예요. 응용했구나. 제가 볼 때 애국 전선 들으신 거예요. 아니 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나는 우리 대통령께서 굉장히 문화적으로 이제 탈이념을 하고 계시다라고 확신을 갖습니다. 왜 탈이념이에요? 왜냐면 지금 설국열차를 우파들이 얼마나 씹는데요. 이건 계급 영화다. 그러니까 좌파 영화다. 봉준호는 좌파다. 그쵸. 그리고 이제 프랑스 좌파가 원작이다. 다 좌파고.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대통령을 틸다 스윈튼이 굉장히 희화한 캐릭터로 만들었다. 그죠. 그러고 있는데 이제 본인께서 직접 그 작품을 이제 언급을 하시니까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뜻이 보여주신 그러니까 탈이념을 하신다는 거니까. 그죠. 아니죠. 그 탈이념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제가. 대범하신 거지. 탈이념이 아니고 자기 이념에 점점 충실해지는 거죠. 뭔데? 뭘 해도 돈만 되면 된다. 아, 그게 이념이야? 네, 좌파건 우파건. 오. 돈만 되면 된다. 그럼 뭐 우리도? 그래서 이번에도 돈만 되면 된다. 그래가지고 그 금만 밟으면 6만 원씩 밟아주시잖아요. 그런 차선 그런 거죠. 정지선. 그거 뭐예요? 그 횡단보도 그 차선에 있으면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거기를 이제 밟으면 넘어가면 6만 원. 아 진짜? 예. 그거 원래 범칙금이 있는 건데. 원래 있는 건데 이제 잘 저기를 안 하죠. 유야무야하다가 잘 단속을 안 하는데. 뭐 돈이 그만이니까. 워낙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또 깨알같이 그런 범칙금들 이런 아니, 것들 너무 세수로만 몰고 갈 건 아니에요. 왜? 유럽으로 출국하시기 전에도 이례적으로 이제 수석비서관 주재회의를 이제 주재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엄정하게 수사하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법대로 해라. 엄정하게 수사. 그럼요. 엄정한 씨가 대종상. 막 던지지 마. 다 왜 이래 분위기. 왜나 막 던져. 편집을 해야 된다. 이건 그래. 지금 아니야 이거. 엄정하잖아 왜? 뭐? 내가 없으니까 고품격이었다고? 지금 최영일이 못 시간 이런 거야. 오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야. 다들 막 던져. 내 감을 잃어 지금. 우리 왜 그래요? 지금 우리 막슐담드 바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지금 좀 이렇게 품위 있게 얘기 좀 해봐요. 보통 드릴람드 빨이 누가 그 제목을 정했지? 일배형이지 뭐. 광대역 일배. 네. 근데 보통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 외국 정상들을 만난다거나, 그럼 특히 유럽, 특히 프랑스 정상을 만나거나, 뭐 회담, 하다못해 뭐
고속철도 할 때도 보면 외교장각 도서라든가 이런 거를 뭐 문화재 아까 루브르 박물관 말씀하셨지만 그 루브르 박물관에 프랑스 게 없잖아요, 별로. 그렇지. 다 뭐 이탈리아. 나폴레옹 때 이제 뺏어온 거. 이집트의 스핑크스부터. 이제 이런 건데 이런 언급은 뭐 곧 하실라나? 안 하실 것 같은데. 보니까. 그런 거 언급할 이유가 없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그 방문하게 되면 그 인터뷰도 하고 뭐 언론사라든가 만나서 얘기하는데 국내 언론사랑은 얘기를 안 해요. 취임한 지 뭐 거의 1년이 다 돼 가는데 외국 언론사랑만 얘기하고 이것도 좀 문제 같기도 하고. 아 근데 제가 볼 땐 그 문제라기보다는 그 언어 능력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말 잘 못하시는 것 같아 보니까. 그런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 나가시면 영어로 연설하시고 저번에 또 중국어로 하시고 이번에 또 불어로 또 연설을 그렇죠. 유창하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저 처음 알았는데 오래전에 뭐 프랑스 갔다 오신 적도 있었다고. 약 6개월. 예, 뭐 유학 비슷하게 해가지고 아주 영어 프랑스어를 그리고 하시고. 돌아오셔서도 꾸준히 독학으로 불어를 갈고 닦으셨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게 이 어릴 때 젊을 때부터 공중 생활을 하시잖아요. 그럼 전 세계의 귀족들의 공중 용어는 미국, 영국 다 마찬가지인데 불어를 주로 썼어요. 불어가 그 외교 문서를 다 불어로 작성을 해서 그 우리나라 아그레망 이렇게 부르잖아. 우리나라 재벌가도 다 불어로 얘기한다고. 일본도 옛날에 그 귀족 집안은 다 이 불어로 불어 교육을 받았어요. 예전에도 고현정 씨인가 그랬죠 아마. 그래가지고 불어를 배웠구나. 그렇지. 귀족이니까. 아니, 귀족은 불어. 제가 그랬다고. 야, 왜 불어 뭐 배웠는데? 왜? 언제? 고등학교 때 선택 과목으로 배웠겠지 뭘. 저도 배웠어요. 그렇게. 엉즈? 다 배우지 않아요? 네, 하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레벨이 달라. 전 독일어 배웠어요. 저도 독일어 배웠어요. 그러니까. 물어줘도 배워줘야죠. 저는요. 이제 뭐 이렇게 별 달고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럼 다 조사를 할 때 검사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불어로 말하라고. 불어. 나 진짜. 그 정도예요, 제가. 아니야. 뭐야. 나는 요거 인정. 미치겠다. 야, 불어하고 친숙하네. 그럼요. 원래 제가 이제 외국어대학교 원래 나왔는데 과정에서 불문과가 제일 취업이 잘 돼요. 아 그래요? 그래요? 학교마다 원서 쓸 때 그런 게 많죠. 전공 불문. 전공 불문이 많죠. 나 진짜 미치겠다. 자, 방송합시다. 뭐야, 지금까지. 네, 다 진짜. 자를 거야, 지금? 이게 3주 만에 오니까 아주 개판이구만. 진짜. 누가 더 누가 얘기를 던지나. 누가 막 던지나. 내가 다시 빠지지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기강이 허물어져, 지금? 힘드네요. 오늘 방송 임시정부가? 힘들다. 예. 불어? 불문? 뭐. 진짜 설마 오늘 방송도 2번 듣고 5번 듣고 이런 사람 없겠지 진짜? 이런 방송은 오히려 5번을 듣게 됩니다. 왜요? 얘들이 왜 이런 연구. 연구하시기 위해서라도 찾기 위해서. 분위기를. 근데 그러다 같이 미치는 수가 있어요. 쟤들이 막 던지는 게 아닐 거야. 뭔가 생각이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큰일 나요? 교묘한 메시지가 행간에 숨어 있을 거야. 그런 거 없어요. 탄압이 심하니까 뭔가 우회적으로 저렇게 뭔가 정치적 발언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큰일 납니다. 같이 미치는 수가 있어요. 사실은 난수표를 만들긴 하죠. 진짜? 몇 분한테 이제 드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진짜? 우리도 모르는데? 그럼요, 난수표. 그랬어요? 나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 근데 난수표를 줘도 해독이 안 돼. 난하다, 난. 저는 그냥 수표로 주면 안 될까요? 그냥 수표. 난수표는. 나는 일베형한테 다 주고, 수표는 행동대장한테 주고. 자, 근데 프랑스는 왜 가신 걸까요? 이제 고국 방문 아니에요. 고국 방문? 고국은 인간. 근데 사실은 이제 미국도 다녀오셨고 중국도 다녀오셨고 그런데 이거는 이제 미국 중국 방문이야. 사실 의례적이고 통과 의례 같은 거잖아요. 아무래도 가장 우리 주변국들 중에서 영향력이 강한 나라들이고. 예전에 미국만 갔다 오면 됐는데 지금 또 중국도 만만치 않으니까. 중국 가가지고 구력 외교하고 가죠. 구력 외교. 그죠. 한반도 비핵화 선언한다고 그러지. 그래서 좀 어쩔 수 없이 가신 면이 있다면은 저는 이번 그 유럽 방문은 어떤 이제 그 취미 생활? 관광 나들이죠, 나들이. 그러니까 문화 화두로. 제가 볼 때는 이제 영국 방문이 꽃이 아니겠나. 그렇죠. 영국 방문이 제일 길어요. 4일 밤에 현지 시간으로 4일 밤에 영국에 도착해서 이제 국빈 방문이 시작되는 거야. 5, 6, 7.
거의 한 사흘, 3박 4일 정도를 이제 묵게 되는데, 이제 황금마차에 이 금장의 붉은 옷을 입은 이제 근위귀마병들이 딱 이제 마차를, 여왕과 함께 황금마차, 호박마차를 타는 거예요. 신데렐라요? 박데렐라요? 12시가 빨리 돼야 될 텐데. 그리고 이제 버킹엄 궁에서 자는 거야. 버킹엄 궁 숙소에? 숙소입니다. 정말로? 국비는. 노무현 대통령 내외도 거기 묵었어요. 그렇구나. 버킹엄. 야. 우린 양복 이름이었는데, 우리 때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프랑스는 대혁명의 나라잖아.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왕정이 아니잖아요. 네. 여기가 우리가 리퍼블리크,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에 어찌 보면 그 원조, 예. 근대화의 원조고, 영국은 아직도 킹덤이에요. 유나이티드 오브 킹덤. 그래서 이제 거기는 왕국인데, 물론 이제 왕실이라고 하는 것이 의례, 전통으로만 남아있고, 뭐 정치 권력을 행사하진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폐하께서 굉장히 기대가 있을 텐데, 지금쯤 시간이면은 올랭드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하고 있을 때가 아닌가? 그럼 속보로 날라오겠죠. 근데 걱정이 뭐냐 하면, 하루 종일 보통은 순방 중에는 이게 폐하의 패션이 굉장히 중요한 뉴스로 그랬네. 헤드라인을 장식하는데 지금 현재 보면 두세 개로 헤드라인이 갈라져 있는데 첫 번째는 오전에 그 안철수 의원의 기자회견 특검하자 국정 문제. 안철수 씨가 오랜만에 물 먹였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문재 의원이 나 검찰에 출두해서 성실히 조사받겠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저 편향적 수사다. 여권은 이제 이 편향이라고 음해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지금 또 정쟁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런 뉴스들이 계속 헤드를 장식하고 있고요. 폐하의 지금 파리에서의 일정은 굉장히 조용하게 후순위 기사로 다뤄지고 있어요. 기다리고 계시면 아마 D일보에서 이제 전면으로 패션을 프랑스 폰트 패션을 아마 아니야. 근데 내가 M방송에 이 지난 금요일에 나가서 순방 떠나시기 전날 제가 이 폐하 패션 전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홍대 그 동화 장식했던 그 세계 이 폐하의 패션 제안 그거 만들었던 홍대 디자인과 교수님하고 또 둘이 이렇게 이제 대담 토크를 하면서 과연 이번에 어떤 옷을 입으시겠느냐. 근데 역시 이게 패션 전문가는 달라. 뭐냐면 흰색 옷에 검색 라인이 들어간 옷이 가장 좋았다. 근데 출국을 그 옷을 입고 했어요. 지난번과 똑같은 옷이 아니고 디자인이 다른데 어쨌든 하얀 자켓에 검은 라인이 들어갔어. 그래서 저 교수님이 자문을 해주시는 모양이네. 그랬는데 거기 이제 남자 앵커가 같이 말을 섞으면서 뭐 한 4번의 순방을 봤으니까 패션 전문가는 아니지만 나도 그게 있다. 그럼 유럽에서는 태극 문양을 응용해서 빨간색 자켓에 이 파란 바지를 입으면 어떠냐. 그랬더니 정신실이에요? 전형적으로 얘기하는 보색 대비라고 우리가 하는. 그가 축구복이지, 축구복. 국대옷 아니야, 국대옷. 우리가 이렇게 비웃지. 맨체스터. 그래서 우리 디자인과 교수님이 그럼 너무 촌스럽지 않겠어요? 하하하 이렇게 하고 방송이 넘어갔다. 근데 사진을 보세요. 파리에서 첫날 빨간 자켓에 파란 바지를 입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앵커한테 너무 미안한 거야. 내가 좀 그준 건 아니고 이제 교수님이 너무 촌스럽지 않겠어요? 뭐 그러셨지만 그분 시끄러워하시겠다. 그거 보고 이번 주에 앵커가 다시 한번 오라 그랬어. 안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때 시청률이 높았으니까 한번 리턴 매치 합시다 그랬는데 내 말이 맞았잖아요. 막 이럴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 방송인, 전 국민들의 이제 폐하 패션 전문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국내 정치 환경이나 아니면 터져 나오는 뉴스들, 뭐 국정원 선거계 이제 이런 사건들이 너무 좀 오래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피로감이 높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게 팔리는 것 같아. 뭐 매체나 어디서나 이제 좀 그런 보여지는 거 있잖아요. 뭐 비주얼적으로 좀 강한 거. 뭐 각하가 어떤 옷을 입으셨다더라. 이제 아주 가십의 가십거리 정도. 그렇죠. 뭐 이런 뉴스들이 소비가 많이 되는 아니 것 같아요. 그게 헐리우드 통신에서는 우리나라 이제 찌라시라고 부르지만 그쪽은 이제 파파라치 잡지들. 그런데 보면은 뭐 다이애나 황태자비가 뭐 해변에서 이렇게 선탠하는 모습 찍어가지고 올리고 이런 건데 그게 흔한 거잖아요. 페리스 힐튼이 뭐 클럽에 가서 뭐 호날두랑 부비부비를 했다는 둥 이게 다 이 셀럽 뉴스들이에요. 그러니까 셀러브리티들, 사회 저명 인사들의 어떤 은밀한 사생활을 엿보고 싶은 욕구인데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국가 원수는 이런 셀럽 뉴스의 가십
소스들을 던져주는 역할을 하고 내치는 방치다. 내치는 없는 거죠. 근데 진짜, 예. 사실은 이제 해외 순방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쟁점과 이슈들이 있잖아요. 주요 의제들이 있고 또 이제 나라에 따라서는 좀 서로 이렇게 뭐 첨예한 뭐 대립되는 것들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주요 수가 되죠. 무슨 회의를 하건.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해가지고 뭐 이렇다 할 이슈가 없었어요. 항상 옷, 뭐 진지하게 패션 대결. 네, 진지하게 뭐 따져봐야 돼. 미국하고 뭐 우리하고 국익의 어떤 뭐 충돌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뭐 중국하고 우리가 그런 게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뭐 이렇게 싸울 쟁점 별로 없고 뭐 기껏해서 가서 뭐 메시지 던지는 게 그런 거잖아요. 창조 경제. 춤치 말춤 쳐라 뭐 이런 걸 던지고 있으니 현지어로 연설했다. 그것도 항상 20분. 또 언론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갔는데 기사는 써야 되겠고, 그러니까 쓸 건 없고. 그럼 이제 패션 기사만 나오게 되는 거야. 내용은 없고. 네, 지금 상황을 보면.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이번에 아주 중대 뉴스가 어제 있었어요. 뭔가. 중대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남북 정상회담 발언을 했어요. 네. 그거는 이제 떠나기 전에 청와대에서 그러면 르피가로제하고 인터뷰를 한 거죠. 보통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유럽 갈 때 꼭 그 남북관계 주요 메시지 많이 던져왔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유럽도 비슷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뭐 독일이라든지. 그래서 그 순방을 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메시지를 던지면은 이제 북한에서 답이 오고 그러면 이제 뭔가 뭐 잘 되면 이게 뭐락뭐락 피어나고 이러니까 어제 제가 이제 뭐 페이스북 이런 데 보니까 남북 정상회담 얘기 나오니까 육제회담도 뭐 하니 많이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네. 주변국들이 만나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야 이거 뭐 한반도에 지각 변동이 오는 거 아니야. 김대중 대통령도 그 생전에 남북 정상회담 하시기 직전에 그 베를린에 가서 베를린 선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바로 남북 정상회담 이렇게 넘어갔단 말이에요. 원래는 그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의 네. 동방 정책을 이제 많이 벤치마킹 한 거니까 해가지고 뭐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래서 야 정상회담 얘기 나오니까 저도 야 이거 뭐 헷갈락 하나 보다 이제. 사실 국내 정부가 안 좋잖아요 지금. 그쵸. 예, 자꾸 몰리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로 어떻게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야 이거 큰 이슈네 그러고 진지하게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저요. 오늘 반대 발언을 하십니다 또. 네, 정반대 이야기를 하셨죠. 북한은 신뢰할 수 없다 또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제를 가지고 던지는 건지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하는 건지 이걸 진지하게 받아줘야 되는 건지 웃자고 그냥 본인이 묻고 넘어가야 되는 물어보길래 뭐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무 언론들이 심각하게 받으니까 뭐 아직 신뢰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뭐 정상회담을 가시면서 뭔 계획과 구상이 없는 거예요. 내가 프랑스에 가서 뭘 해가지고 와야 되겠다. 관광 갈 때 무슨 계획을 하고 가요. 그냥 잘 보고 잘 놀고 오겠다 이런 생각하고 가는 거죠. 그렇지 그거밖에 없는 거야. 무슨 옷을 입을지 이런 좋은 옷 거 입어야 시작했죠. 지금 폐하를 폄훼하고 계십니다. 아니요, 폄훼하는 게 아니에요. 장관들 대신들 잘 보세요. 자, 처음에 이제 한번 미국을 갑니다. 첫 순방 미국. 그건 뭐 이제 대한민국이 흔히 가는 첫 번째 이제 아령 국가잖아요. 자, 그 미국은 의례적으로 가줘야 되는 나라. 첫 번째로. 그렇죠. 그건 이제 빼고. 그건 디폴트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골라서 가잖아. 두 번째부터는 뭐 중국, 일본 이렇게 저울질하기도 하고. 자, 두 번째 어디? 중국. 세 번째 어디? 베트남. 러시아, 베트남. 이렇게 가죠. 그 다음에 어디? 지금 저기 그다음에 이번 그 다음에 프랑스. 네. 프랑스에서 누구 만나? 프랑스와 올랭드 대통령 만나. 누구야? 사회당이에요, 이 양반이. 사회당 대통령이에요. 미국 빼고 다 공통점이 뭐야? 그러네. 진짜. 사회주의 국가야. 뭐지? 일본도 지금 안 만나잖아요. 자, 러시아, 푸틴. 푸틴 형님 오신다고 그러지 않았나? 온다고 그랬어요. 푸틴님은 또 방한 예정이에요. KGB 아니에요? 그 유명한. 그 다음에 베트남, 호치민묘 참배, 중국, 이 공산당 서기장, 주석 만났지. 지금 다 사회주의 국가만 만나고 있잖아. 그것도 희한하네. 왜? 왜 그러는 거야? 왜 특별히 그랬지? 의도성이 있어 보이진 않는데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히려 저는 확인이 된다고 봐요. 의도가 없다는 게. 의도가 있으면 그렇게 안 짜죠. 관광 가는데 무슨 공산주의 참 어떻게 내가 가보고 싶은 나라들이 해필이면 이 빨갱이들이 다 집권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지? 안 갈 수는 없고. 나는 이념과 아까 뭐 탈이념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념을 초월해서 난 관광을 가겠다. 어느 탈이념 관광. 탈이념 관광.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각지탈 나온 거 아닐까요? 근데 그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국가 원수가 뭐 다른 나라에 이제 해외 순방을 간다. 이제 이러면 이제 나오는 어떤 메시지의 무게
그리고 서로 이제 교류 협력하는 뭐 MOU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양해각서 같은 거. 중국에서 MOU 엄청 한 14개인가 교환하는 거 봤지 우리가. 크게만 7개. 뭐 그런 류들의 어떤 뭐 이슈들, 경제 개발 뭐 협력 계획들 이제 이런 것들을 쭉 따라가면서 어떤 기대감 같은 게 있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지금 우리 폐하 같은 경우에 해외를 쭉 나가시는데 관심이 없어요. 뭘 하시러 가는 건지도 모르겠고 뭘 아니 아까 구체적인 얘기를 예로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창조 경제가 세계 시장에 기여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걸 좀 잘 봐주십시오, 잘 봐주세요 하든지 뭐 같이 따라하세요. 우리의 길에 동참하세요 하는 게 싸이. 그다음에 지금 프랑스에서는 아까 얘기한 설국열차 프랑스 만화 원작을 우리가 영화로 만들어서 900만이 봤습니다.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당신네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한국 독자들한테 책 많이 팔아먹고 있습니다. 프랑스 작가들 한국의 출판 시장을 좀 관심도 주세요. 이 되게 아기자기한 게 소박하네요. 문화부 장관이 얘기하기에도 좀 작은 거리들이에요. 그렇죠. 대통령이 보통 이렇게 뭐 꾸러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야. 책 사세요. CD 사세요. 영화 보세요. 그나마 이제 이 프랑스에 가서 문화만이 아니라 과학기술, 기초과학기술과 첨단 기술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프랑스 차, 르노 차를 방문을 해서 거기가 이제 친환경 전기차 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차는 프랑스의 기술로 만들어졌고 이 안에 들어가는 전지는 한국산 전지를 쓰게 됩니다. 이제 양산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런 걸 이제 산업적인 예로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이 현대자동차 사장 정도가 가서 MOU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일즈 외교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원전 말고 원전은 지금 하면 안 되니까 분위기상. 왜냐면 우리 안에도 지금 이 원전 마피아들 때문에 우리 원전도 못 돌리고 있잖아. 그렇죠. 이제 올해도 그랬지만 내년에도 이제 전력 대란이 예상되고 있고 밀양 송전탑 공사 밀어붙인 게 무색하게 지금 전기를 공급해줘야 될 원전은 가동이 안 되는데 라인 깔겠다고 이제 주민들하고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일즈 할 게 없는 거지 사실은. 원전을 못 파니까 유럽에 그게 좀 타격이 있겠네요. 아니 근데 이게 저는 시작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각께서는 어쨌건 삽질 경제 이런 쪽으로 해서 토목 경제로 가시겠다 이러니까 주로 외국에 나가면 이제 큰 공사 같은 거 하잖아요. 아무래도 좀 어쨌건 다 사기치고 시원시원했지. 그래도 크잖아 이게. 그럼요. 뭐 굵직한 게 막 오는 것 같은 느낌이 오잖아. 방글라데시 댐 이런 거. 뭐 비행기 국지가 좀 크셨지. 원전 막 이런 거 나오지. 근데 지금 창조 경제 이러니까 가지고 이제 그런 부류로 뭘 해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추상적인데. 네, 창조 경제를 뭘 해야 되니까 이게 사실 따져보면 할 게 없어. 그런 거밖에. 막 만화책 많이 읽었어요. 뭐 그거 영화로 만들었어요. 뭐 싸이 뭐 이런 거. 근데 그거 본인이 하신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하신 거지 왜 본인이 하신 거지. 그러니까 보니까요. 그런 차이도 있는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또 그런 쪽에 성과를 가져와야 되잖아. 근데 막상 무슨 창조 경제 쪽 해가지고 외국이랑 뭘 MOU 체결하고 할 게 없어. 보통 정상회담 하거나 뭐 아니면 뭐 어떤 큰 일반 사회 조직도 마찬가지잖아요. 큰 조직의 보스 리더가 상대 리더나 보스를 만날 때는 그 물밑에서 다 얘기가 되어 있는 거고 첨예한 것들만 만나서 그렇죠. 퉁치는 거지. 퉁치는 건데 여기 보면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뭐 물밑에서 뭔가 얘기되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가는 거야. 관광이니까. 관광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것도 없고 맞당 우리가 뭐 팔 것도 없고 뭐 사달라고 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나라 입장에서도 굉장히 뭐랄까 가볍게 받겠네요. 그냥 그렇죠. 관광하러 가시는 거니까. 뭐 이런 아니 그러면서 중요한 요구를 하는 거지. 근데 좀 따로 얘기 드릴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수행원들이 핵심 책임자들이 만나서 그럼 뭘 좀 해드릴까요? 패션쇼 한번 하겠어요. 이런 거지. 런웨이 한번 달리고 싶어요, 저는. 그럼 밀라노 가셔야지. 근데 상당히 이건 좀 위험하다고 좀 진지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뭐냐면은 상대방은 요구하는 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뭐 지금 프랑스 뭐 지금 올랭드 대통령은 뭐 사회당이니까 뭘 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야. 한국을 통해서. 근데 물론 그 자국의 경제적 이익이겠죠. 근데 저쪽은 뭔가 목표가 있고 계획이 뚜렷하고 이렇게 전략이 있는 조건에서 들어오는 방면에 우리는 뭐 싸이 뭐 이런 거 가지고 가가지고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고 뜬구름 잡는 얘기 우리는 진짜 실속 없는 얘기만 하게 되고 저쪽은 아주 구체적인 걸 요구하게 되고 이러면은 외교를 계속하면 할수록 손해가 없는 거야. 이익이 없는 거야 우리는 실익이.
우리가 얻을 게 없잖아 지금. 그렇죠. 아니 실제 못 얻어도 일단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비행기를 비행기는 있나? 하여튼 뭘 팔겠다 팔 걸 가지고 이렇게 뭐 핸드폰이라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르 피가로 지하구의 출국 전에 청와대에서 인터뷰했던 게 이제 딱 그 프랑스에 도착하면서 대서특필돼서 이제 외신으로 쫙 나오는 건데 우리나라 기사에 발췌돼서 쫙 깔렸던 거는 이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 토가 달려 있습니다. 단 그들은 솔직해져야 한다. 이게 마지막 토인데 이런 정도 얘기만 다뤄졌는데 그 인터뷰 전문을 쫙 보면 경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프랑스 기자가 왔잖아요. 프랑스 기자가 집요하게 한 3번 질문한 게 뭐냐면 이번에 유럽을 가시니까 한 EU FTA가 이제 체결이 됐는데 한 EU FTA가 한국에 좀 불리하다는 생각을 하시지 않느냐. 한국 대통령께서는 이 질문을 이렇게 저렇게 3번을 찌릅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유로존이 조금 이제 이 경제가 위축됐기 때문에 거래량이 줄어든 것으로 돼 있지만 유로존은 그것을 극복할 저력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 한국 대통령 입장을 물어보는데 유로존은 튼튼하다. 유로존은 절대 죽지 않는다. 유로존은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제 이 얘기 유로존을 거들어주는 얘기를 이제 한국을 유럽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유럽 대통령이라 생각하는 거죠.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한테는요, 그 우리가 이유라고 생각. 주관식으로 물어보지 말고 단답형 내지는 객관식으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도움이 되느냐? 1번 매우 된다. 2번 도움이 되는 편이다. 3번 그렇다. 그냥 보통이다. 그렇게 어렵게 물어봐? 그래서 어렵고 선택지를 OX로 줘야지. 1, 2, 3, 4가 뭐야. 매우와 과대평가하지. 그러니까 이거 잘 보세요. 우리가 요구사항이 없잖아. 상대방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 이제 국빈을 맞는 나라 입장에서는 야 저쪽에서 뭘 가져가려고 안 하고 있고 그 오히려 자기들 두둔해주고 야 유로는 튼튼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그것도 유럽 기자가 물어보는데. 네, 저기서 뭐 초청한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습니까? 행복하고 이런 좋은 손님이 없잖아요. 그렇지. 하지만 폐하는 꿈이 있어요. 폐하의 꿈이 있어요. 뭐냐면 그걸 살짝 깔았습니다. 대대적으로 내지 않고. 뭐냐면 공약 2007년 공약을 대통령 되시고 한번 끄집어내셨는데 유럽에 간 김에 한 번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시베리아를 횡단해서 유럽까지 기차가 들어오는 날을 보고 싶다는 거지. 이 시베리아 횡단 열차 알죠? 네. DJ도 그 얘기는 했었는데. 그러니까 배로 기차실을 나르겠다는. 우리 폐하의 원대한 꿈인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는 뭐냐면 유럽은 대한민국 국적의 기차가 국경을 가로질러서 와. 좋지. 관광객도 오고 뭐 물자도 오고 서로 교육도 활발해지고 좋은데 그게 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폐하까지만 가죠 그 기차가. 그러면서 북한도 거기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개성공단 가동되고 있잖아요. 어쨌든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기로 해서 북한과 잘 협의를 하면 북한을 이제 뭐 그 인천에서 중국으로 배 타지 않아도 경의선 타고 이제 기차가 달리는 거지. 예. 근데 그게 떡줄 사람이 북한인 거잖아. 거기랑 먼저 합의를 하고 나서 철도를 지나가게 해줄 테니 유럽까지 우리 기차가 오면 활발하게 이제 뭔가 이동을 하자. 이 인력과 물자 이동을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 그쪽은 딱 잘려져 있는데 유럽에 가서는 이제 우리 기차가 곧 옵니다. 뭐 언제 와? 그래서 지금 999야. 어느 집도 99 날라가. 보도가 올라오네요. 올랭드 총리하고 대통령하고. 지금 했어요? 네, 이제 정상회담을 해서 결과가 나오는데 보세요. 이게 참 황당합니다. 자 읽어봐봐 헤드라인을. 그러니까 이제 뭐 하여튼 이 양국의 실질 협력 방안과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 정세, 글로벌 이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뭐 이건 뭐 당연히 하는 얘기죠, 그죠? 환담이죠, 환담. 그러고 나서 합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창조 경제의 동반자. 뭐야? 뭐 하겠다는 거지? 그죠? 이게 뭘 하겠다는 건 저는 이제 확인이 안 돼요. 두 번째, 문화 융성의 파트너. 그게 뭡니까 도대체? 그거 그냥 전화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우리끼리 뭘 문화 융성을 해요? 설국열차 미나 거기서 사서. 그리고 세 번째가 한반도 평화 통일 기반 구축 후원자로서의 프랑스와 한국의 긴밀한 우호협력. 이게 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죠. 뭘 경제를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없고. 사실 한반도 평화 통일 기반에 프랑스가 우리한테 할 게 뭐 있습니까? 예를 들면 중국하고 만났을 때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중국 주석이 무슨 얘기를 하면 우리 중국은 남한과 북한의 향후의 통일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 이게 뭐 예를 들면 합의야, 회담의 아니야. 그럼 반대할 거야? 지금 우리 지도자랑 중국 지도자가 만나서
우리 중국은 남북한 간의 통일을 극렬히 반대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근데 예를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할 것이며 중국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며 뭐 육자회담 위장국이니까 그럼 연내로 우리가 뭐 이제 이 회의 테이블을 만들 테니 모여라든가 거기서 어떤 조항들을 뽑아내자든가 뭐 좀 구체적인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창조경제 동반자 이런 거라면은 구체적으로 진짜 할 게 없잖아요. 없죠. 하나도. 뭘 하겠다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올랭드는 뭘 하게 지금, 되냐면은 제가 볼 때 뭐 해야 되잖아 그래도 하면 뭘 하게 되냐면은 소피 마르스하고 싸이하고 공동 공연을 합니다. 뭐 그런 거죠. 아, 그런 거 왜 없잖아, 이게 할 수 있는 게. 생각을 해봐요. 장동 결혼식 프랑스 전격 진출. 그런 거. 아니, 그런 거 왜 할 게 없는 거예요. 아니, 뭐 공동 음반 내나, 둘이? 싸이가 프랑스에서 공연하고 뭐 이런 거 할 수 있고. 그러겠지, 뭐 교차 공연, 뭐. 그래, 소피 마르소는 한국 오고. 아, 그래서 라붐 하나 보다. 나 천재인데? 나 천재인가봐. 마에스트로? 왔나봐, 나 신 내렸나봐, 나 왜 이래, 이거. 네, 근데 싫어. 왜냐면 라붐 속에 당시 10대 소피가 와야지. 지금 소피는 50인데. 아,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여기 무비버스터에서 이번 주에 라붐을 하기로 했어요. 우리 창조경제 1조 하는 거네. 우리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짝짝 빨아줍니다. 정상회담을 하면 우리가 의리잖아요. 기본적으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영원한 의리죠. 그 노무현 전 대통령 그 NLL 정상회담 대화록 이거 한번 보시면 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합시다 계속 던지잖아요. 근데 저쪽에서 북에서 안 받으니까 또 계속 또 이제 뭐 시간 주라 뭐 하라 하면서 계속 어쨌든 오케이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처음에 미국 가셨을 때 이 기업가들 앉혀놓고 이 임금을 어떻게 하겠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막 퍼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뭘 만나가지고 딜을 해서 뭘 따올 생각을 하는 게 없어. 네. 내가 이거 주면 당신들은 나한테 뭐 줄 거냐? 내지는 나는 이렇게 주는데 당신들도 이 정도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한EU FTA가 있으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이제 이런 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따지고 들어가가지고 뭘 얻어올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데서 실무회담이 일어나죠. 그냥 이제 나는 뭐 난 너랑 뭐 맞다 해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가면 얻어올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아니 뭘 아쉬운 사람이 달라 그래야 주지 가만히 있는데 누가 떡 먹여주나요? 그런 게 없잖아요. 계속 이러고 갈 것 같아, 이분 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내용 없는 회담을 하면서 그냥 우리가 근데 올해 5번째 해외 순방을 보고 있잖아요. 예. 최다 순방이에요. 지금 2달도 안 되는 텀에 한 번씩 나가는데 그때마다 우리 측에서 원하는 게 뭔 것 같아? 우리 측에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뭔 것 같아? 안 오시는 거. 들어오지 마세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 중국을 갔어, 뭐 러시아를 갔어, 베트남을 갔어, 그 다음에 뭐 이 정상회담을 했어. 원하는 게 뭔 것 같아? 창조경제. 아니에요. 딱 하나야. 그림이야, 그림. 미디어에 나오는 그림. 립 서비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해외 나가면 정말 좀 때깔이 달라집니다. 피부의 윤택이 달라져요. 나는 뭐냐면 이분은 해외 공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 국내에서 뭐 비서관 주재회의 하거나 뭐 국무회의 갈 때는 날카로울 때도 있고, 싸나울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레이저 나올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좀 이제 웃음 띈 얼굴로 그냥 화기애애한 분위기지만, 심지어 시구할 때도 표정 이상하더라고. 뻘쭘할 때도 있고 그런데 해외에 나가서 영상을 보면요, 피부의 광택이 정말 나이에 비해서 정말 젊고 뽀해 보여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스트레스가 없는 거야, 해외에서는. 왜냐하면 오직 하나. 다 잘해주니까. 그림만 생각해. 그래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중국과 만났을 때 의장국기를 교차해서 5개를 놓는데 12개를 뭐 놔줬다. 테이블의 길이가 길어졌다. 그 다음에 2차 연회는 보통 각국에서 약 30명의 내각만 들어가는데 7, 80명을 들어가서 그렇죠. 대연회장을 베풀어줬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게 무슨 중국에 식사 가면 대접을 얼만큼 받았냐 가지고 마치 우리가 서열이 높아지고 내려지고 했던 것과 다르지 않은 그 파티 연회의 사이즈, 규모, 뭐 사람들의 밥 차려준 숫자, 그 다음에 깃발 몇 개 났냐, 지금 완전히 이게 의전 외교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옷을 입었느냐. 그러니까 저는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건데 상대방은 되게 좋은 손님인 거고 해줄 게 딱 그런 것 뿐이라는 거예요. 의전 잘해주면 막 오는 거야. 저렴한 땅개들의 수다. 생방송 애국전선.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가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박 대통령의 프랑스어 발음은 완벽하다.
지금까지 모든 막 이런 거 해주는 거야. 그럼 여기서 또 받아 쓰잖아, 그거를. 현지어 연설이 다 완벽했지, 지금까지.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내용이 근데 중요한데. 이게 상대적으로요. 그 옛날 각하, 이명박 각하 생각해 보면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양반은 그 지난번에 어디죠? 그 아랍에 갈 때 유전 채굴권을 땄다고 그 발표를 하려고 기자들 다 비행기 태워가지고 한번 간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한국의 언론 매체 그 생방송 시간 맞춰가지고 거기서 생방송으로 브리핑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물론 그 구라로 판명이 났지만. 대단하신 분이죠. 어쨌든 스케일이 이제 달라. MB 각하는 한 번 뜨면 뭔가 빵빵 터졌어요. 진짜 막 어디 뭐 저 금광이라도 발견한 것처럼 막 이만큼씩 나왔었어. 생각을 해보면 뭐 다 사기였지만 이렇게 보면 다 사기였지만. 아니 이게 한국석유공사 이번 국감 때 얼마나 웃기냐면 산유국의 꿈을 이루겠습니다. MB 때 굉장히 광고 많이 때렸잖아요. 해외 유전 개발을 했잖아. 지금 한국석유공사가 420조? 적자. 그의 적자를 끌어안고 있는데 해외 유전에서 벌어들인 돈이 23억? 420억 받고 23억 벌은 거야. 420조 받고. 인공위성 반값이. 인공위석은 4,500억 받고 45억 받은 거고. 아니 근데 그 어릴 때부터 이 어르신들이 우리 아주 오래전부터 해온 중요한 말이 있잖아요. 이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잘해주는 사람을 믿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뭔가 주는 사람들. 그러니까 무슨 회담을 하러 가도 아무 이유 없이 거기 깃발 좀 더 놔주고 이거 테이블 길게 놔주고 이럴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는 더 중요한 걸 주지 않고 있는 걸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래 너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는 심정으로 그렇게 해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 걸 전문 용어로 호구 잡았다.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언제적 얘기야. 요즘은 호갱이라 그래야 돼요. 호갱이. 아니 의존을 잘해준다는 거는 저 사람이 뭘 나한테 바란다는 거 아니야. 그죠. 그죠. 우리를 하여튼 뭘 좀 뜯어내겠다 이런 의도가 보이는 건데 그죠. 의존을 계속 잘해주고 있다는 건 잘 뜯어내고 있다는 뜻인 거잖아요. 역설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원하는 걸 해주니까 우리도 서비스. 근데 정상외교 같은 우리가 이제 또 이제 이런 경우는 있어요. 왜냐하면 강대국이 좀 약한 나라를 방문하면은 뭐 약한 나라에서 의존 잘해주죠. 잘 모셔야 되니까 힘이 센 나라니까. 근데 우리가 솔직히 뭐 지금까지 이제 각각해서 쭉 다니신 나라 중에 우리보다 좀 덜하다 이런 나라가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뭐 많이 잡아야 뭐 베트남 정도. 베트남 정도. 네, 베트남도 요즘 만만치 않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간 게 인도네시아. 그리고 또 어디지? 그 조그만 나라? 브루나이 왕국. 요런 데인데 거기가 우리나라보다 GDP가 높습니다, 다. 베트남만 낮고. 그럼 의존을 잘해주고 있다라는 건 이제 딱 하나밖에 이유가 없다는 거야. 뭘 이제 그죠. 잘 이게 뜯기고 있다라는 거지, 우리가. 근데 그런데도 얼굴에 광채를 띠고 계속해서 이제 패션쇼 하시고 즐거움이. 그 그림이 나오는 것에 만족하시는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 어떤 소설, 문학작품이나 혹은 예전 그 역사물들을 보면 정말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고 호인이야. 허허허 하면서 그냥 잔치하고 와인 먹고 닭고기 뜯고 이러면서 그냥 평생 살다가 이 늙은 사람이 이룬 건 하나 없이 쪼그라들었는데 그냥 다 황폐해져가는 저택 안에 그 기념사진들이 있는 거예요. 뭐 누구 왕도 만났었고 누구 귀족도 만났었고 무슨 상원의원도 만났었고 그때 대통령도 만났었고 그래서 자기는 뒷짐지고 뭐 호호 노인이 돼서 그냥 그 옛날의 영화를 내가 이 사람도 만났고 이 사람도 만났고 이 사람도 만났고 그림만 추억하면서 사는 건데 문제는 집안은 곳간이 거덜이 난 거거든요. 하인들도 다 떠나고 이제 지붕이 허물어져도 수리해줄 이제 사람 하나 안 남아 있고 근데 이제 이 지나가던 거지가 문 삐걱 열고 들어와서 이 밥 한 대만 주십시오 하니까 무엄한 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그러면서 내가 이런 왕들하고 같이 젊은 시절을 보냈던 사람의 놈아 뭐 이런 거지. 왕년에. 그러니까 중국을 비하하면서 아편전쟁 때 중국이 굉장히 강한 나라인 줄 알았는데 전쟁을 한번 해보니까 종이호랑이라는 거죠. 역사만 엄청나고 그리고 자금성은 번쩍번쩍한데 이 황제라는 것도 완전히 그냥 헛개비였던 거죠. 그렇죠. 그 제국인 줄 알았더니 이게 그냥 종이호랑이였다. 뭐 이런 거거든요. 지금 우리 다 실리외교, 실용외교, 그 다음에 외교는 전쟁이다, 뭐 전략이다 이런 얘기를 해온 지가 벌써 YS 때부터예요. 왜냐면 그때 세계화 얘기했고 세계화 얘기하다가 임기 말에 IMF 터지는 바람에 황됐잖아요. 근데 지금 얘기했던 대로 그럼 러시아와 중국 자원외교 하는 건가? 천연가스를 끌어오나?
예를 들면 뭐 그렇게 하나도 안 보이니까. 러시아 옛날에 노태우 때인가 그 군용기 받고 석탄 받기로 해가지고 차관 퉁쳐준 거 있잖아요. 맞아요. 국방외교. 비행기는 뜨지도 않고. 그래서 대통령 전용 비행기가 아니라 군함 아니에요? 아니 대통령 비행기. 전용 헬기를 두 대를 그때 들어왔는데 항상 미제만 쓰다가 특이하게 러시아제가 들어온 거야. 내가 공군 복무할 때 들어왔어. 아, 형님 근데 그게 부품도 공급이 안 되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두 대에 수십억짜리 헬기가 뜨긴 뜨는데 이 저공비행 지상으로부터 한 50cm 저공비행을 하면서 50cm 활주로를 하루에 2번 돌아. 지금으로 보면 뭐냐 아니 로봇 청소기. 이 프로펠러가 돌면 활주로의 먼지를 옆으로 슉 보내주거든. 지금 보면은 난 홈쇼핑 보면 로봇 청소기랑 똑같은 거야. 물방개처럼 막 이렇게. 메커니즘 똑같네요.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그 대통령 전용 헬기를 절대 안 타고 성남공항에서 그게 뜨면 이게 활주로 청소하는구나. 그럼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 한번 슉 가서 경납고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두 대가 차관 퉁쳐준 이제 헬기였지. 맞아. 차관 퉁치고 로봇 청소기 노태우 때. 우리나라는 언제까지 이런 정신 나간 짓을 언제나 그만둘래나. 4년 더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상황은. 그래서 저는 그 각하께서는 그렇죠. 외교의 목적이 분명하셨어요. 나는 사기를 쳐서 돈을 뜯는다. 아니, 갔으면 기회도 좋잖아요. 왜 라팔 정도 살 테니까 니네 기술 이전 좀 해주라. 그 예전에 있었던 프로젝트잖아요. 왜? 아니 그런 거 하나 딱 갖고 오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관심이 없는데 그건 창조가 아니잖아. 그럼 뭐 이미 F-35 사야 되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폐하는 외교의 목적 자체가 스펙 쌓긴 것 같아요. 다른 데 취직하려고? 스펙 아니 그 정도 스펙을 완전 초월하는 스펙이 있잖아요. 나는 세계에 이렇게 많은 세계의 값. 아까 말씀하신 셀러브리티들하고 나는 만나봤다. 스펙 쌓기를 우리의 정말 그 미취업 청년들이 들으면 복장 터질 일이고 이건 추억 쌓기지. 추억 만들. 내가 더 나이 들어서 퇴임 후에 앨범에 사진 하나 더 넣으려고. 앨범에 그림 하나 더 넣기. 내 동영상 하나 더 쌓기. 세계 정상 누가 많이 만나나. 이번에 이런 거. 그 새누리당 누구야 김태흠 의원인가 있잖아요. 원내 대변인이에요. 네, 부대변인. 네, 이 양반이 따라갔어요. 난 따라간 줄 몰랐는데. 인증샷을 찍어서 자꾸 올려. 에펠탑 이렇게 딱 하면서 뭐 파리에서 누구였습니다 하면서. 근데 올라오는 스토리가 다 그거야. 관광지 여행 막 이런 것만 보내. 그러니까 뭐 앞으로 계속 물렌로즈 앞에서 노트르담 앞에서 뭐 이런 거죠 계속. 네. 소르본 앞에서 다니다가 똥이나 벌바라냐. 똥이 많아요 파리에. 파리의 경공들 때문에? 네, 그렇죠. 아무래도 뭐 파리가 많은 곳에는 파리가 꼬여? 근데 너무 비참하다 현실이. 나름 외교 정상 외교인데 이거를 뭐 아무리 뭐 좀 저렴한 방송이긴 하지만 이거를 그냥 관광으로 비하하고 웃고 떠드는 게 속이 막 편하지가 않아요. 너무 답답해. 그렇죠. 우리가 너무 비하하나? 각하께서 보여주세요. 폐하께서 관광 이상의 그 뭐가 있다라는 거를 제발 좀 패션쇼 말고. 뭐 구체적인 거 아까 보면 정상회담 결과가 딱 나오는데 아까 나오잖아요. 그렇게 결과가 나오는 걸 어떻게? 관광이 아니라 다른 목적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뭐 여행. 아니 이제 뭐야 지금? 그거나 그게 아니고 이제 뭐 아무래도 국내 상황이 워낙 안 좋으니까. 왜요? 그죠 이제 좀 마음을 국내에서는 힐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잘 보세요. 시끄러운 곳을 그걸 관광이라 그래요. 그렇구나. 그러잖아 우리 인생 살면서 복잡하고 근무일지 보면은 그 나올 거예요. 그 박근혜 대통령 나가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 휴가 이렇게 휴가 올렸을 거예요. 휴가로 간 거예요. 이거. 휴가 아니지. 휴가는 또 가는 곳이 있죠. 저도가 있고 거기는. 이건 출장. 그러니까요. 저도에서 바로 왔잖아요. 그럼 이번에 이게 휴가예요. 깐느 가시나? 깐느 레드카펫? 아니. 해변 가가지고 또 써야지. 깐느 해변에, 프랑스 해변에. 이번에는. 아니야. 이번에는. 깐느의 추억 딱 써야 돼. 청 아니면 동으로 이름 한번 쓰고 오시나? 파리, 런던, 그리고 이제 벨기에, 브뤼셀 갔는데, 브뤼셀에 가면, 벨기에 방문도 되고, 벨기에는 또 6.25 참전국가예요. 그래서 이제 이 벨기에 방문도 되고, 거기에 EU가 있어. EU 본부가. 그렇죠. 그래서 EU, 회의도 하는 거야. 폐하가 벨기에 가시는구나. 큰일 났네. 왜? 우리 조카가 근무해요, 대사관에. 벨기에 대사관에? 네, 전화 한번 해봐야 되겠다. 현씨? 뺑이 치고 있겠는데? 아이고야. 난리 났겠지. 네. 저런.
침묵. 그분 괜찮으시네. 그러니까 이게 윤창중 전 대변인만 욕할 게 아니에요. 윤창중 전 대변인 욕할 게 아니게 뭐 물론 문제가 있는 사람이지만은 다 마인드 상태가 심리 상태가 다 이럴 것 같아요. 아니 중국에서 유사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음주운전하고. 아니 뒤늦게 보스가 관광 가는 마음으로 편하게 가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도 긴장하겠습니까? 그리고 일도 없는 거야 사실은. 그렇죠. 하고 뭐 의제가 복잡하고 막 싸우고 외교적으로 뭐 막 치고받고 해야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들도 긴장하고 가서 뭐 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는데 없잖아 가서. 몸은 힘들어. 왜냐면 계속 파티, 연회, 뭐 그러긴 하겠지. 방문, 셀카도 찍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번에 또 이제 들통나지 않았습니까? 아까 뭐 말씀 잠깐 하셨는데 그 뭐 군사 교통사고 외교관이 음주운전해가지고 그러니까 무관이라 그러죠. 중국 가가지고 사고 쳤다. 그냥 회화 오시니까 그냥 글로벌하게 잔치 한번 하시는 거죠. 뭐 술 먹고. 그러니까 아버지 때 그 노인들 농촌 가가지고 노인분들하고 막걸리 불시에 가가지고 막걸리 마시고 전두환이 포장마차 가서 불시에 소주 한잔 마시고 금일봉 주고 오는 것처럼 우리 각하는 세계화 창조 경제니까 외국 나가가지고 불시에 가가지고 패션쇼 한번 해주고 퍼다 주고 뭐 이러고 오시는 거 아닐까요? 아니 세계를 상대로 그것도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들을 상대로 기부를 하고 난리예요. 그래서 나의 추정. 자 진정한 노블리스 오블리제죠. 차라리 있는 자에게 더 베풀어라. 이럴 거면 이제 이 4일 밤에, 그러니까 내일 밤이죠. 오늘 밤이지 우리나라인. 근데 이제 그 8시간이 늦거든요. 파리는. 그러니까 내일 낮이겠다. 영국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영국에 가면은 3박 4일 일정인데 노동당 당수도 잠깐 만나요. 보수당 당수도 잠깐 만나. 그러니까 사실은 영국은 입헌 군주제잖아요. 근데 여왕이 정치 권력을 행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뭐 상징적인 거예요. 그야말로 의전이지. 그래서 우리 폐하와 되게 잘 맞아. 그러니까 여왕이 하는 일은 그냥 늘 멋있게 있으면 돼. 그래서 1년에 2번 해외 방문하고 골라서 1년에 2번 국빈 초청해서 만나고 그 외에는 다 귀족 행사들이라든가 혹은 의전 행사란 말이에요. 앞으로 뭐 군을 전역하는 이 군인들의 전역증에는 여왕폐하의 사인을 뭐 넣어주겠다든가 우리나라도 뭐 이런 이제 지금 준비들이 있는데 맞아요. 자필 서명을 주겠대요. 그러니까 이 폐하라고 하는 건 전역증에 선수죠, 그렇죠, 선수. 인생의 제일 행복한 날. 킹덤의 국민으로서, 킹덤의 신민으로서 프라우드업 할 수 있는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행위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훈장 달아주고 그 우리나라에 이제 경의 자귀를 주는 거지. 행동대장경 시위를 많이 했으니 참 국익에 도움이 됐어. 무릎을 꿇으시오. 그리고 칼로 이제 머리하고 칼로 목을 베죠. 목배. 자기는 되겠구나. 근데 저는 이번 유럽 순방에 진짜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요. 창조경제권 가지고 지난 몇 달 동안 진짜 개인적으로 상당히 괴로웠습니다. 나라의 격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 쪽팔린 일이잖아, 사실은. 국내에서 이러는 거 그냥 우리끼리 싸우고, 그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끝나는데, 이게 한번 외국 가가지고 똥치라고 오면, 또 언제 그 나라 또 갈 일이 있을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근데 뭐 싸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개드립하고, 국가적, 국민적 망신이고, 그거 다 지켜볼 거 아닙니까? 그 나라 사람들은 방송으로 다 나가고 그럴 텐데. 근데 그 알고 때문에 아주 참 민망하고 쪽팔리고 이랬는데, 이번에 진짜 걱정이 되는 게, 지금 이 창조경제 싸이드립하고, 최근에 또 세계화 쪽으로 하나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뭐요? 이게 새마을운동을 세계화하겠다. 이유 새마을운동. 이게 나올 것 같아, 난 이번 유럽 순방에서 그것도. 뭐라고 하시면서. 보는 눈이 있으시면은 뭐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도 마을동도 이런 치우고 거 하자 그러지는 않겠지. 영국에도 초가집 있습니다. 할 것 같아요. 그런 거 할 것 오래된 같아요. 집들 없애자고. 우리가 그래서 잘 살게 되었다. 파리에 딱 가서 여긴 건물들이 왜 이렇게 낮아요? 이런 수준이잖아. 왜 이렇게 건물들이 오래됐어요? 뭐 15세기 것도 있네.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게 그러니까 프랑스의 언론도 약간 나는 까리한 게 뭐냐면 아까 처음 얘기했지만 셰익스피어의 드라마 같은 삶을 산 공주가 귀환했다. 돌아왔다. 파리에. 근데 사실은 이게 조금 좀 비아냥거리는 아니 긴장거리는 것 같기도 해요. 프랑스 사람들이 셰익스피어를 안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영국과 프랑스는 계속 앙숙이기 때문에 프랑스는 빅토르 이고야. 그리고 영국은 셰익스피어고 그렇죠. 영국은 셰익스피어는 그러네. 인도와도 바꾸지 않겠다거든. 그럼 예를 들면 프랑스 외신에서 빅토르 이고의 무슨 뭐 레미제라블이나 이런 거작 이 삶을 산 사람이 왔다가 아니라 영국 작가를 갖다 붙인 게 우리나라로 치면은
일본의 하루키 소설에 나오는 사람 이런 뉘앙스란 말이야. 맞아. 뉘앙스가 안 좋아. 날카롭다. 진짜 날카롭다. 근데 왜 그런가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대혁명의 나라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교민들이 시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올랭드 대통령이 이제 사회당 당수라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그 오른팔인 한국계 장관이 있는 거 알아요? 혹시? 프랑스예요. 젊은 한국계 여성 장관. 여성 장관. 우리나라로 치면은 조윤선 장관 같은 그런 이제 비주얼과 딱 스타일의 장관이 있는데 이 양반은 변호사 출신이 아니라 한국에서 어릴 때 입양돼서 한국에 기억이 없는데 한국계 프랑스인. 근데 이름도 플레르 펠르랭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 플레르가 꽃이라는 거예요. 플라워. 플라워. 그러니까 이름이 플라워야. 어릴 때부터 플라워라고 붙여주고 꽃순이. 우리나라로는 꽃분이네. 근데 되게 멋쟁이거든. 그냥 펜싱 용어인 줄 알았네. 플레레 이거 있잖아. 플로레 에페 이제 하는. 근데 이제 이분이 그 중소기업 디지털 경제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야. 얼추 비슷해. 예. 그럼 여기랑 뭔가를 해야 돼. 그 양반이 사실은 굉장히 이 사회당 선거운동을 열심히 뛰다가 이제 올랭드가 딱 이제 당선되자 케이스. 입각을 한 케이스거든요. 나이도 젊고. 그럼 여기서 뭔가 이제 노하우를 공유하고 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잡은 박드르담 드 파리는 원래 그 뮤지컬 노틀담 드 파리의 패러디인데 이 원작은 또 빅톨리고 원작이에요. 그게 우리가 어릴 때는 노틀담의 꼽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그 뮤지컬이나 원작 소설을 보면 이 주인공이 노틀담의 꼽추잖아. 이름이 콰지모토인데 성당에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종직이에요. 근데 이 종직이니까 종로 제일 꼭대기에서 탁 광장을 내려다보는데 이 프랑스 파리가 계속 그 이주민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불법 체류자들이 막 폭동이 길거리에서 일어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리방유 사태인가? 하나 대단한 게 이제 몇 년 전에도 있었고. 근데 그게 이제 1000년 전에도 있었던 거야. 노틀담 시대. 그때가 이제 12세기인데 파리 대학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야, 세계에서. 근데 거기 이교도들이 와서 집시. 주로 이제 우리가 그 노마드들, 그 보헤미안들. 거기 모여서 있을 때 그 이 종치기 콰지모토가 종로에서 딱 보다가 이방 여인을 보고 사랑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여인의 이름이 이제 에스메랄다야. 그냥 걱정이 좀 되는 거지. 왜? 우리 그분께서는 노틀담 광장에 가지 않으셔야 한다. 근데 이분이 계속 새마을운동 얘기를 하던 거였는데 새마을운동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뭐요? 바로 종입니다. 종. 종지기와. 왜냐하면 새마을운동은 갖다 붙이기. 새마을운동은 종을 치지 않으면 시작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새벽정이 울려야 시작되기 때문에. 아까 그 섹스피어 얘기 듣고 발음을 좀 잘해주세요. 저 섹스 발음을 잘해줘. 피어 나잖아. 그 얘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진짜 빈정거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선일보가 섹스피어 작품 중에는 귀족이나 왕족이 아닌 주인공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거의. 그죠? 보통 딱 하나 등장하죠. 베니스의 상인에 이탈리아의 샤일록이 유태인 고리대금업자가 등장하지. 네. 그리고 다 보면 이제 비극적인 결말이 많아요. 그 4대 비극. 네. 그렇죠. 다 망가지잖아. 그냥. 그렇죠. 니어 왕이건 뭐 로미오와 햄릿이건 줄리엣 다 죽고 왕국에서 그냥 거기도 어영부영 살다가 다 뭐 배신당하고.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딱 그런 꼴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 섹스피어의 비극에 등장하는 뭐 햄릿이나 리어왕 같은 아주 골 때리는 최후를 당한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저는 이게 뭐 빈정거린 거로 밖에 해석이 안 되나 이렇게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래 왜 프랑스를 방문했는데 왜 하필이면 영국의 대문호를 그럼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자존심이 세서 영어로 길에서 물어보면 영어를 다 듣고 말할 수 있지만 얘기를 안 해주거나 불어로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 이제 프랑스 관광 가면 흔히 겪는 일이거든. 근데 프랑스의 외신 예를 들면 르몽드, 뭐 르피가로 우리가 하는 이런 이제 책에서 조중동에서 예를 들면 해외 딱 이제 이 국가 원수가 왔는데 야 이건 뭐 일본 작품 뭐 대야망에 나오는 뭐 후지모토 같은 이제 삶을 살았다 이런 거는 이상하잖아. 근데 이거 그러면 정말 조롱인데 못 알아들은 거고. 그걸 이제 우리는 좋다고 쓰고 있는 거야. 그럴 가능성이 높지.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 근데 이제 또 지켜봐야지. 영국으로 갔는데 졸라 무식했다. 영국에 갔는데 BBC에서 문화평론가께서 계셔갖고 천만 다행이에요. 우리도 졸라 무식할 뻔했잖아. 이런. 갑자기 유식한 폭발.
내용 있는 고품격. 방송 같네. 고품격. 아니 오늘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 변태형님 계속 있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새마을운동은 종이 울려야 시작이 된다. 노트르담에는 종지기가 있다. 과지모토라는 인물이 있다. 이방 여인을 좋아한다. 영국 런던에도 무슨 종이 있지 않나요? 런던엔 빅벤, 빅벤의 시계탑이. 그게 외신들이 인생 종치러 가시나? 우리 각하를 표현하는 마지막 말투가 전부 다 이제 독재자의 딸, 뭐 공주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아니 그 논란을 계속 보도가 됐잖아. 그러니까 이 스트롱맨 스터러 이렇게 타임에 딱 찍히고 스트롱맨을 강한 사람의 딸이라고 번역을 했었잖아 계속. 맞아. 그분 엄청 강하죠. 아니, 그래서 그거를 독재자라 그랬더니 낮에도 강하지만 절대 아니라 밤에도 그러더니. 엄청 강하지 그분. 200명. 아이 진짜. 그러니까 이게 이 폐하 덕분에 우리가 되게 이렇게 글로벌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이제 그 독재자의 딸이 대통령이 됐다. 이제 이걸 가지고 일단 한 50%는 알로 보는 거예요. 아니 뭐 저기 후진 정치의 나라. 후지다. 그리고 요즘 뭐 부정선거 논란 일어나는 거 모를 리도 없잖아요. 아니, 뭐 대통령이 오면은 뭐 저기 태극기 들고 환영은 못할 망정.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니라고 촛불 집회를 하고 있고. 황당하잖아요, 황당해. 아니,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데 좋아. 그건 역사적인 문제야. 우리가 연주자에는 하지 말자고요. 그래서 만났어. 올랭드도 만나고, 오바마도 만나고, 뭐 푸틴도 만나고, 시진핑도 만나고 다 만났는데, 회담을 1시간 해보니까 똘똘해. 국익을 잘 챙겨. 밀당도 잘해. 전략도 있어. 먹어주죠, 그럼. 그리고 북한을 능히 휘어잡겠는데 뭐 이런 딱 확신이 생겨서 좋은 파트너가 돼보자. 그 우리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관계해야지. 뭐 이러면 좋은데 주어가 없고 그 파트너십, 동반자, 뭐 창조 경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야. 그러다가 가면 그냥 잘 먹여서 기분 좋게 보내면 되는구나. 창고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김대중 선생처럼 그러니까 전 대통령이구나. 베를린 선언 급은 아니더라도 아니 중국 가면 뭔 얘기합니까? 미국 가도 마찬가지고 그 프랑스도 마찬가지죠, 사실.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의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시베리아 횡단 철도 놓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뭐 그걸 경제 발전을 시작으로 뭐 어떻게 해서 해보겠다라든가 이런 어떤 비전이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뭐 여기서는 정상회담 한다고 던지고 할 수 있다고 던지고 뭐 이쪽에 가서는 또 다른 말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웃겨 보이겠어요, 사람들이. 그럼 이제 둘이 이렇게 독대를 해가지고 앉으면 이상한 사람이랑 대화하는 게 되는 거지. 그렇죠. 보통 그 각급 지도자라든가 정상들이 가면 그 뜬구름 잡는 식의 선문답처럼 한마디 툭 던지면 상대방에서는 저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러면서 막 계산을 하고 고민을 하죠. 바둑 두는 거지. 예. 그러고 나면 밑에서 그 정상들끼리 만나서 툭툭툭툭 던져주면 밑에 실무자들이 이렇게 주고받고 알아서 척척 하는데 사실은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이 하는 얘기 자체가 알맹이 자체가 없고 뼈대도 없고 하다 보니까 밑에서 준비할 것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진짜로 형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이 우리를 글로벌 호구로 보는 거죠. 예전에는 대통령만 호구였는데 그러니까 우리 각하 때는 저도 글로벌 호구가 맞는데 지금 이 분위기 보면은 그게 무슨 글로벌 조롱거리예요 지금. 그렇죠. 그냥 뭐 비웃는 거야. 이게 지금 그냥 막 낯뜨겁고 쪽팔린 거예요. 아니야. 꼭 그렇지만 않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사적으로나 혹은 뭐 외신 분위기로 해외의 분위기를 쫙 한번 모아서 우리 박 대통령에 대한 외국인의 시각은 뭘까 보면은 상당한 그 신비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상당히 특이한 존재거든요. 아니 아까 얘기하려다 말은 게 뭐냐면 요 분위기로 좀 가다 보면 영국에서 배워오시면 우리 폐하는 좋은 거는 끝까지 하고 싶은 욕심과 고집이 있거든. 또 나름의 집착이 있는 분이거든. 그 뭐냐면 이분은 사실은 내부 정치하고 싶지 않아요. 왜 욕 먹고 더럽게 욕하고 뭐 정치는 안 하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공중에 떠 있고 싶은 분인데 딱 보니까 영국 여왕이 그거야. 설마 우아한 건 다 하고 그러면은 뭐냐면 이왕 개헌 얘기가 나오는 마당에 입헌 군주로 그다음에 이미 베르나르 베르베르처럼 이분의 창조 경제에 국내에 훌륭한 컨텐츠가 있습니다. 만화로도 나왔고 드라마로도 나왔고 젊은이들도 좋아하는 게 궁이라는 궁이 시즌 2도 나왔거든. 근데 그게 좀 문제가 있어요. 아무래도 그 왕족으로 다시 하시려면은 그 어떤 그 척통 왕족이 아니죠. 혈통이 와야 되잖아. 황족이 되겠죠. 황족. 청와대에 마차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입헌 제가 볼 때는 아주 특이한 정치 체제가 등장을 합니다. 어떤? 입헌 대통령제. 입헌 대통령제. 아니, 왜냐하면, 프랑스에 가니까 딴 건 다 안 들어와. 뭐 올랭드 이 노인네가 뭐 사회당 뭐 출신이든 뭐든 뭐 너의 이념이 뭐든 상관없다. 넌 프랑스나 다스려라. 근데 열받는 게 사회당 출신의 대통령인데 엘리제 궁에 살거든. 왜 나는 대에 살지? 저 궁에 사는데 이름 바꾸겠구나. 청와궁. 아니 왜 청와대랑 경복궁이랑 가깝잖아요. 내려오시면 맞다. 그러고 보니까 베트남도요. 그 호치민 시절부터 궁궐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궁궐을 줬는데 호치민 그 양반이 우리 국민들이 다 오게 해라. 그래서 그게 궁궐이 대통령 관저인데 궁궐이 아니라 그냥 뭐 국민들이 휴식할 수 있거나 막 관광 올 수 있는 이런 궁궐으로만. 그러니까 보니까 대부분 다 그렇네. 아니, 그러니까 궁이나 평양만 해도 쓰는 데가 많아요. 인민문화궁 뭐 이렇게 하잖아요. 주석궁 예전에 주석궁. 근데 이제 딱 이게 그러니까 이제 블루하우스. 세계 트렌드에 우리 맞춰야 된다. 왜 우리는 하우스야? 블루하우스. 그 미국의 화이트하우스 때문에 그런 건데 미국은 역사도 짧은 데고 유럽을 거기 들어보니까 다 왕이 없었잖아. 궁이 없지. 다 이제 그 팰리스에 사는 건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도 궁이 있긴 있네요. 타워궁이 있네. 타워 팰리스. 도곡동에. 글로 가시면 되겠다. 롯데 캐슬도 있잖아요. 롯데궁. 아니, 그래서 그게 유명한 얘기가. 우리 동네는 저기도 있어요. 그 낙궁도 있어요. 낙궁. 중국집. 낙궁. 우리나라에서 유학생들이 외국 나가면 다 그런 데잖아요. 다 갑분지, 재벌인지 아는 거지. 다 재벌인지. 좀 다 무슨 팰리스, 무슨. 캐슬 뭐 산다라 해갖고, 야, 니네 나라들은 사우디하고 좀 비슷한 나라다. 다들 왕족이냐고. 아니, 근데 우리는 기름은 안 나. 유전이냐고. 집 주소가 나라인데도 있어요. 힐 스테이트도 있거든. 언덕 나라야. 너 주소가 뭐지? 나 언덕 나라에 살아요. 힐 스테이트. 그래서 분리독립 시켜야 돼요. 국민들은 다 힐 스테이트. 뭐. 아니 따지면 우리 집도 빌라야 빌라. 우리 집도 동네. 그러니까 우리는 다세대 주택이 빌라잖아. 해외에서는 빌라는 되게 수영장 정도 있는 그 빌라라고 그러니까 하죠. 그것 때문에 그렇구나. 비버리hil즈에 이렇네. 서민들은 다 뭐 스테이트 살고 뭐 궁에 살고 뭐 우리나라는 좀 이상해. 빌라가 가격이 낮고 아파트가 높단 말이에요. 해외는 보통 서민들이 사는 게 그렇죠. 이제 아파트먼트고 빌라 정도 하면 이제 중산층 이상, 상류층이 사는 건데. 그 문제가 있네요, 그러면은. 아니, 서민들도 다 빌라 살고, 스테이트 살고, 뭐. 캐슬 살고. 캐슬 살고 막 이러고 왜 있는데. 대통령이 하우스 사니까. 왜 하우스 사면 안 되지? 열받아갖고 지금. 비닐하우스, 블루하우스, 그것도 비슷하잖아요. 발음이. 그러니까, 빈정 상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영어로 안 돼 있는 데만 해도. 이거를 우리가 운동을 하자. 새마을 운동. 청와대 이름 바꾸기 운동. 애국전선이, 그죠? 발의를 해가지고, 이름 바꿉시다. 뭘 바꿀까요? 양계장 정도가 좋겠네, 양계장. 청화장? 야, 하지 마. 하지만. 깐족이 됐는데? 좋다, 청화장으로. 네. 근데 가만히 있어. 그러고 보니까 벨기에도 또 왕국이네. 왕국이 많죠, 유럽에. 벨기에도 네덜란드도 왕국이고. 아니, 이게 잘 보면은, 아까 사회주의 국가를 주로 순방하고 있다라는 특성도 있지만, 왕국을 또 계속 순방하고 있는 것이, 브루나이도 조그만 나라인데 왕국이에요. 근데 브루나이는 왜 간 거였어요? 그냥, 마실. 지나가다? 인도네시아 갔다가 그냥 한번 들려줘. 한 번도 간 적이 인도네시아, 브루나이인데, 사실은 그게 에이펙 정상회담이거든요. 근데 에이펙 정상회담 다음에 브루나이 가서 동아시아 정상회담이라는 걸 했는데 그 두 개가 똑같아요. 참석 국가도 똑같고 참석자도 똑같고. 이게 만나서 이거 완전하는 거지. 만나서 오랜만에. 브루나이 국왕이 편하게 있어. 도가니 탕 해줄게 이러는 거야. 요거. 많이 먹지도 않잖아요. 그 와인잔 하나 정도 짠 하고. 여보 왕비. 코리아에서 온 퀸이 뭐 도가니가 먹고 싶대. 이혼해 뭐 이런 거. 아주 질투나. 괜찮군. 참 씁쓸해. 폐하 좋겠다. 이렇게 빈정거리고 있지만 참 슬프네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현실 자체가. 저는 오늘 그러니까 별로 안 빈정거렸어요. 저는. 각하 때는 뭘 막 팠잖아요. 이게 무슨 뭐가 꼼수가 있을 거야, 음모가 있을 거야, 그러고 막 파는데 지금 폐하 체제에 들어와가지고는 할 게 없어. 할 게 없어요, 진짜. 곰곰이 생각해봐요. 야, 지금 뭐 국정원 문제도 사실은 그 전대에서 많이 또 기틀을 잡아놓은 문제이기 때문에 꼼수형의 정치에 가깝고. 그러니까 최근에 저기 KBS 예외 그 진품 명품 진행자 교체권 관련해서 윤인구 아나운서 꽂잖아요, 그냥. 그냥. 야, 난 뭐 조용히 하는 게 없어, 그죠? 사실 이제 그 정도 낙하산 꽂는 거면 이건 뭐 거의 저기 그 폐하급에서 보면 노점에서 풀빵 장사하는 그 자리 뺏는 이런 느낌이지 않나요? 그렇죠. 야, 근데 그런 걸 갈아치우나? 아니, 근데 정말? 되게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 밀실에서 뭐 보스가 네. 압박을 해. 네. 자, 너 나가. 안 나가면 이제 뭐 이런 거 터뜨릴 거야. 너 그동안 해먹었지. 혹은 뭐 사생활 비리 있지. 그렇죠. 우리가 사찰이라고 네. 얘기하는 그걸로 압박을 막 하면서 밀어내고 죽여버리고 막 이랬는데 이번 정부의 특성이 있어요. 뭐냐면 이 소통 자체를 안 하니까 그냥 꽂아요, 그냥. 이게 무슨 일단. 블랙룸도 없어. 뭐 섀도우 블라인드에서 뭐 그러니까 음모가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없으니까 음모가. 투명해, 아주. 그냥 너 나가 그러면은 왁 하고 이 대들면 네. 항명이네 막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 윤석열 사태가 터졌어요. 그 다음에 지금 어제 오늘 주말에 이 기무사령관 사태가 터졌어요. 그렇죠. 이 장 전 사령관이 네네. 이 뭐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갑자기 이재수 사령관 꺾고 검찰총장 정도 날릴 때도 이건 정치적 의도가 분명한 거다. 이건 정치로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아니 정치로 해석할 수 있는데 검찰총장을 불러서 너 혼외자 문제 있지 뭐 있지 이거 다 이제 피 보기 싫으면은 자 조용히 나가 그리고 개인 사유로 나가는 거야 이렇게 해서 뭔가 기획자가 이 작업을 해줘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그냥 대놓고 미디어에다가 때려버리니까 한 달 동안 혼외자로 사랑과 전쟁을 찍어내리고 그리고 이제 새로 검찰총장 뭐 내정 뭐 이렇게 해서 인사청문회 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진영만 해도 이게 친박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근데 되게 섭섭한 볼멘 얼굴을 다 드러내고 사퇴. 그렇죠. 그러면 또 이 정 총리가 복직하시오. 총리가 정치였구나, 맞아. 그래서 이 국감 끝나고 나가시오. 난 하루도 더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소신과 반하는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면 인사에서 물론 이제 이석채 회장 밀어내고 공기업 물갈이 뭐 포스코 회장 예정된 수순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만들어진 새 정부의 내각의 측근 인사까지도 찍어서 빼버리는 게 너무 이렇게 티가 난다. 아마추어다. 그러니까 이게 인사 아마추어. 아까 제가 뭐 풀빵 노점상 얘기를 했는데 아니 잘 나가고 있는 멀쩡한 프로그램에 하나를 꽂았어요. 그래놓고 방송이 안 됐어. 일주일 못 나갔잖아요. 스페셜로 때우고 그 다음 보니까 PD 4명이 갈렸어요. 그 진행팀이 다 바뀐 거예요. 걔 하나 꽂으려고. 뭐 이런 황당한 일이 있어. 아니 근데 이게 아니 그 진품명품이 큰 거예요. 아니, 비싸죠. 비싼 거. 가져가는 거야? 끝나면? 사실은 이제 제가 어떻게 하는 거지? 오늘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사실 며칠 전에 저희 학교에서 학과장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조용히 좀 저녁 때 좀 보자 그러더라고요. 만나고 지금 예감이 좀 왔죠. 잘렸구나. 네, 좀 만나는데 재단 측에서 뭐 이 학교에서 이덕인이란 과에 이덕인이란 사람을 이런 행동을 하고 다닌다. 이런 정치적 행동을 하고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쓰고 그러니까 어떤 여러 가지 증거들을 그 학과에다가 이렇게 그 얘기를 하면서 저를 자르라고 지시를 내렸다 그러더라고요. 국정원이 좋겠네. 네, 그 100%죠. 100%죠. 사찰이 재단에서 뭐 재단에서 뭐 일개 뭐 선생을 갖다가 이렇게 강사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저 같은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죠. 재단에서는. 그러니까 민간인 사찰이구만. 그렇죠. 이건 100% 민간인 사찰인데 지금 국정원 새끼들 듣고 있을 텐데 저 그런다고 좀 쫄거나 그런 짓거리 안 하니까 당신들은 지금 아주 판단을 잘못하신 겁니다. 그래서 잘리신 거예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현재요, 진짜? 네. 그럼 다음 학기 강의 못 나가요? 아마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네,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요. 네. 이거 우리 때문 아니죠? 똥 밟았다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이놈들이 이제 막 그럼 가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일단은 뭐 그거는 지금 진행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다 패를 까면 안 되니까 연구 중. 그죠. 근데 이건 뭐 충분히 뭐 싸울 수 있는 뭐 그런 문제입니다. 이건 좀 억울하네. 왜냐면 일베형은 이게 일베인데. 아니 일베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애국전선에 들어온 지도 신예고 아니 요정 같은 친구가 있는데 왜? 그렇지 그래서 참 요정은 한 번에 달로 가죠. 네, 참 이게 그러니까 사찰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남의 얘기 방송에서만 맨날 보던 얘기, 신문에서만 맨날 보던 얘기가 이렇게 바로 저한테 이렇게 찾아오니까. 근데 이게 국정원을 뭐라 하긴 뭐하다. 왜냐면 이 애국전선은 3년 동안 매주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사찰을 안 해도 녹취록만 최근에 내가 예능에 나가서 그 왕종근 아나운서라고 유명한 분 있잖아. 예능 나오는 그분들하고 얘기하면서 참 정말 힘들게 사세요. 일주일에 어떻게 5시간, 10시간 이렇게 녹화를 하면서 자기 경험담을 계속 얘기해야 되잖아. 뭐 빚졌던 일, 고생했던 일, 망했던 일, 뭐 아이 때문에 했던 일, 부부관계 했던 일 이런 걸 다 예능에서 터니까 예능인들이 그 양반이 되게 사람이 성격이 좋으시더라고요. 우리 같은 사람은 어디 가서 거짓말 못해요. 왜냐면 살아온 얘기를 다 방송에서 했기 때문에 사찰이 아닌 게 이거 쭉 들으면 어떤 놈인지는 녹취만 해도 몽타주가 아주 디테일하게 나올 거 아니야. 어쨌든 뭐 제가 뭐 정치적인 행동을 뭐 숨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보는 그 자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뭐 제가 주업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학교가 주업이고, 저는 뭐, 다른, 뭐 공연만 하더라도, 뭐,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인데. 공연 재벌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게 기분 나쁜 거죠. 강사비 얼마나 되겠어요, 사실. 그게 기분 나쁜 거죠. 남을 되게 쫓아다니면서 어떤 일을 하고, 이렇게 조사를 하고, 그걸 갖다 재단에 꼬라박히고, 그걸 갖다 재단은 또 그 얘기를 듣고서 저희 과에다가 얘기를 해갖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상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입으로 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그래도, 그렇긴 한데, 그 학과에서, 그 학생 교수 평가에서 거의 뭐 1위를 다투는. 단독 드립을 하시는. 그러고 있어요. 그게 요즘은 제일 중요한 건데, 학생들의 강의 평가. 뻔하죠. 이거는 원에서 이사장한테 전화를 했구만. 네, 그러니까요. 그냥 대놓고 위에다 꽂아가지고 내려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갑자기 일베형이 되게 크게 보이는데? 형님 뭐 민간인 사찰 당했다더니 뭐 그 말씀이셨구나. 네.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다가 왔습니다. 심심한 위로를 표합니다. 뭐 소주 한잔 하셔야 되겠죠. 괜찮습니다. 닭강 자리 하나 만드세요, 학원에. 판소리가 수는 안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예체능 안 돼. 사실 그 대학이라는 게 뭐 힘만 들지 뭐 큰 돈벌이도 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또 전임 교수로 들어갈 코스가 아니니까. 이거 그렇죠. 아로 핵심께서 왜 그러세요? 인재를 발굴하셔야지. 그래서 그거였네 그거. 근데 이건 왜 그랬어요? 뭐 개인 문제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런 게 이제 한두 번씩 통하게 되면 학계 전체가 이게 이제 무슨 전염병처럼 번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메카니즘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선생님도 그쵸, 얼마 전에 그런 류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저는 이 어떤 조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이제 뭐 지금 당 활동을 하시니까요. 당 위원장 아니십니까? 특정 정당에 대한 분명히 이건 탄압이고 정당 활동 못하게 막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 지역에서는 이런 일도 있어요. 그 특정한 사람들을 걸어서 쟤들 종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뭐 이렇게 다 얘기하고 돌아다니고 그래서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생계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학원이니까 학원을 한다. 내지는 저 사람이 밥집을 한다. 이러면 너 저기서 밥 먹어? 너 애들 저기 학원 보내? 저 종북이야.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횡행해요. 저도 지역에서 실제로 이제 보기도 했고. 참 돈도 안 되는 방송. 그게 뭐 나치들이 유태인 그 핍박하던가 뭐가 다릅니까? 그렇죠. 그 집 앞에다가 기호서 놓고 유태인 집이라고. 유태인 별 그려놓고 그렇게 괴롭히던가 하고 뭐가 다른 건가? 똑같죠 지금. 우리 문패 달죠 뭐 아로 이렇게. 나치가 아니라 박쥐네. 우린 에로죠. 우린 에로로다. 에로. 아무튼 뭐 끝까지 좀 싸우셔가지고. 에로는 좀 아니다. 왜? LOL 하면 요즘 롤이라고 완전 인기 있는 게임이. 롤 게임? 롤. LOL 있잖아. 리그 오브 레전드인가? 뭐 그런. 리그 오브 레전드. 네. 갑자기 우리 막 되게 가볍게 시작했다가 막판에 이제 또. 침울해지네 갑자기. 우리 덕희 선배 얘기 때문에 갑자기 우욱해가지고 마지막에.
네. 아이, 더한 사람도 있어요. 더한 사람도 많죠. 더한 사람도 있어요. 아무튼 오늘 파트르담 드 파리 편을 함께 하셨습니다. 유럽의 기자보다 더 유럽을 쉴드 쳐주는 한국의 대통령. 셰익스피어 운운하면서 조롱을 해도 못 알아듣고 좋아하는 셰익스피어라고 한국식으로 해줘요. 아무것도 안 주고 책상만 그냥 큰 걸 주면 좋아하는 한국의 대통령. 얼마나 이 세계 각국의 1위대 같은 정부들이 가장 손쉬운 먹잇감으로 여길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나라에 큰 선물 안기면서 마치 호인인 것처럼 웃고 있지만 저들은 사실 우리를 그냥 뜯어먹기 쉬운 호구로밖에 보고 있지 않을까요? 머리 아픈 국내 떠나서 관광 가신 건 알겠는데요. 최소한 국민 세금으로 유럽 여행 가셨으면 본인 앨범에 꽂을 사진 말고 세금 좀 아깝지 않도록 국민을 위한 결과물을 조금이라도 가져와 주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대통령 한 분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까지도 저급 정치를 만드는 호구로 취급받는 것 아닐까 너무나도 서럽습니다. 호구가 되게 옛날 말인 거잖아. 호갱이라고 해줘. 네, 호갱이로 취급받는 것 아닐까 서럽습니다. 아까 이제 종직이 얘기하셨는데 왜 이렇게 음식점이나 술집 이런 데 가면 종 치면 내가 여기 다 쏘겠다 뭐 이런 의미잖아요. 골든벨 울린다고 하죠. 황금종. 네, 강대국들한테 계속 골든벨 울리시는 것 같아요. 내가 다 쏜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새벽종이죠, 새벽종. 네, 그래서. 맥주가 유명한데, 이게 새벽종. 그죠. 강대국들 계속 새벽종을 울리고 계시는데, 그럼 강대국들한테 새벽종 울리지 마시고, 우리 국민들한테 좀 베풀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프랑스 르 피가로 언론하고요.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신 것 중에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북한에 대해서 정권 유지를 위해서 주민들의 굶주림, 삶을 외면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한다면 난관에 봉착해 스스로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대요. 누구 얘기하는 걸까요? 북한인지 어딘지. 이 말씀이 오히려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여왕님의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1월 4일 6명의 애국 독수리가 지키는 여기는 생방송 애국전선 시즌4 임시정부. 오빠들, 우리한텐 금만 넘어도 6만 원씩 가져가면서 그 돈으로 세계관광 다니시는 여왕님 보면서 잠이 옵니까? 에펠탑까지는 아니어도요. 광화문에서, 청계광장에서 여러분이 갈 수 있는 그 어느 곳에서든 우리 촛불 들어요. 백도씨가 될 때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메랑 그러니까 파리 얘기라니까 알란드롱 영화 중에 부메랑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되게 재밌거든. 60, 70년대 영화들이 깽영화라고.
Hargnese triste victime, a regres armato tre nous, a regres armato tre nous, mais le despote sanguinaire, mais le caprice de biais, tout ce tigre qui s'appétit, déchire le sein de l'air. Encore mes citoyens, horrible bataillon, marchez, marchez, et